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정세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위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당호동 상도일동이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의원이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아이들 안전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남성이 길을 가던 9살 여자아이를 불러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성추행이 일어났고,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아버지가 곧바로 현장을 달려가 범인을 잡고 신고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동작구 내에서 일어난 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 일어나기 불과 열흘 전에 이 지역이 어두워 가로등을 밝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건 다음 날 바로 담당 부서인 도로조명팀을 만나 조도를 개선하고 조명을 더 설치하여 밝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안전과에 논의하여 사당 지구대 및 자율방범대 연계순찰을 강화하기로 하고 CCTV도 더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가게와 논의하여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몸을 피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 가게로 지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빠르게 시정될 수 있었음에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이들에 관한 사고를 절반 이상으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안전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인근 지역에 범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도시 안전상 개선되어야 할 지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볼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의원들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구정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 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모두 4분으로 정인하 의원의 일괄 질문, 김효숙 의원의 일문 일답, 변종덕 의원의 일괄 질문, 신동철 의원의 일문 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모든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인하 의원은 일괄 질문으로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신동철위원회 공원시설의 준공도면 처리 및 공사관리와 관련한 구정질문은 서면 질문, 서면 답변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 3사동 구의원 정윤아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홍보관 일면 떴다방 예방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떴다방으로 불리는 신종 홍보관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무허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불법 방문 판매업으로 주로 춤, 노래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일반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떴다방이 지난 11월 남성역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떴다방은 남성역 부근에서 올해만 수차례 목격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구청에 떴다방 계도와 관리를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 부서가 없다 였으며 떴다방 발생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동작 구민들은 떴다방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떴다방의 주 소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 판매업 소관부서인 경제진흥과나 보건소, 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배너 알림, 소식지, SNS 등을 통해 떴다방의 허위 과대 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로당 주민센터, 병원의 예방 홍보 포스터도 배부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및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처럼 동작구민의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일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 3동 3일공원 내에 위치한 3일공원 경로당은 1990년에 개관한 130평방미터 면적의 작은 경로당으로 현재는 3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3일공원 경로당은 30년이 훨씬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일공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노후화와 불편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로당의 신축을 희망해 왔으나 2016년 서울시의 노후 경로당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3일공원 경로당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신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이라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외부 도색, 시설물 보수, 비품 교체 등 3일공원 경로당의 시설 정비를 위해 노력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구청장님께서 3일공원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3일공원 경로당 보수를 시작으로 3일공원을 재정비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쾌적하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다시금 3일공원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여성 1인 가구나 업소에 안심장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비상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1인 여성 점포 중에서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은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심비상벨을 사용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에는 가정용 CCTV,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위급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며 현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1인 점포는 업소라는 특성상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벨만 지원되어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 1인 점포에도 실내용 CCTV와 스마트 초인종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동작구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및 가사 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 구에서는 2개의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관내 돌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인증을 받은 센터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결혼 친화 및 출산 친화 도시의 취지에도 맞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임신맘 도우미 서비스 사업에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작구 내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리사 교육을 타 지역으로 가서 받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교육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종합 거점 설치 운영 사업 이커머스 스테이션은 지난 10월 조성된 4위 공유 스튜디오를 기점으로 스튜디오, 사무공간, 배송센터, 물품 창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96일 정도 운영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이브 커머스 기획 및 송출, 스튜디오 대관 및 운영, 컨설팅 상담,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 보고서를 냈으나 1억 3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과업기간 동안 올린 매출 총액은 8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직은 이 분야가 시작 단계라 성과가 미약할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인근 강남구의 경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맞춰 관내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를 네이버와 협업해 누적 시청자 57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내년 예산에도 이커머스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미약한 부분을 잘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듬어 내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커머스 스테이션 구축과 운영 확대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이사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도 이동 주민센터 이전 무산과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의뢰에 대해 구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발전에 연일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상도 이동 주민센터 이전이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분들이 2년 넘게 상도 이동 주민센터와 주민 이용 공간이 생긴다고 기대하셨던 공간이었고 공사비와 이사 부대 비용이 각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5,335만 원을 들여 상도 이동 주민센터에 맞춘 공간 인테리어 용역까지 시행한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상도 이동 주민센터 이전이 지난 10월 구청장님의 지시로 무산되고 그 자리에 보건소 이전이 계획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상도 이동 복합 청사 조성 계획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민간 개발하면서 공공청사 기부 찬합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4일 상도 이동 복합 청사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 방침 제1호였습니다. 상도 현대 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공기부 체납을 받기로 할 당시에 상도 이동 주민센터와 문화원을 배치하기로 결정되었죠. 올해 8월에 준공되었고 내부 인테리어 공간 설계 용역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도 이동 주민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받은 보건소 및 산하기관 이전 기본 계획에 따르면 10월 24일 학대 간부 회의에서 이전 변경을 요청하신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도 이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 이전을 무산시키고 갑작스럽게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산이 아니고 상도 이동 주민센터 이전이 좀 지연된 건데 무산이라고 하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단어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장님은 무산이라고 안 하셨는데 아니 무산이라 써 있지 않습니까? 무산이라. 8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동 주민센터가. 그런데 그게 20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그 건물이었고 다 돼갖고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에서 이게 갑자기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는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다음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계획에 보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이전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 고려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전이 시급해진 이유는 보건소 부지에 구청장님이 추진하시는 헬스케어 앵커 시설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헬스케어 앵커 시설을 조성할 장승배기 랜드마크 개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도 보건소를 어디로 이전할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소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 업무와 대민 업무를 이원화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서 보건소 정책부서를 신청사로 이전하고 대민부서 및 시설은 상도 이동 복합청사로 이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책부서와 대민부서 모두 상도 이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기로 변경되었죠. 이렇게만 보아도 보건소 이전은 계획 없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앵커 시설 건립 때문에 무리하게 이전을 취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이번에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이 변경되기 전 상도이동 주민센터와 동정문화원 이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내경. 예? 예산. 동정문화원이 이전되기 전에 이 그 주민센터하고 문화원이 들어갈 때 예산요. 네, 6억 5천만 원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11억 6,152만 7천 원입니다. 예산이. 그중에 얼마가 불용된지 알고 계시는지요? 네, 6천만 원 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상도 이동 주민센터 디자인 설계 용역 비용으로 이미 5,335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이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보건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럼 이 용역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돈을 어떻게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물거품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변경하신 이전 계획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되면. 무슨 예산이 듭니까? 주민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얼마의 그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냐고요. 지금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지금 이전 비용이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심의에서. 이 그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실 겁니까? 무슨 예산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보건소 이전 비용은 이번 예산 심의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은 어차피 이 사업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나중에 보존받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이사 비용은 그런데요. 보건소가 들어가려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어디에서 쓰실? 그 비용이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아니죠. 지금 공공청사 기금에서 사용한다 안 하셨습니까? 공공청사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건청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12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예산도 없이 어디서 사용할 예정도 없이 그냥 일을 추진하신 겁니까? 이 보건소 부지는 민자 사업으로 저번에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이 보건소 부지가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오래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그 유지관리 비용만 해도 올해만 해도 1억 4천 가까이 됩니다. 이 보건소 부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시설들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보건소가 다른 시설하고 같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건물이 좀 노후돼서 지금 2023년 내내 보건소 이전 부지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녔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는 보건소 건물도 청사 건물이고 상도 이동 건물도 청사 건물인데 이 기부 체납 건물에 공공청사가 들어갈 때는 상도 이동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동작구청에 그런 장기적인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약간 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왜냐하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보건소 이전 부지를 정하고
그 비용으로 전체 옮기게 돼 있는데 그런 비용이 약간 지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비용은 현재는 좀 들어가지만 11억이든 10억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은 나중에 민간사업비로 다 보전받게 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요. 이 주민센터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헬스케어 앵커 시설을 작년 올 4월에 이거를 계획하셔가지고 이 사업자를 선정하셨죠. 그때 보건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선회해야 될 일이 있고 후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민자 사업의 특성상 보건소 이전 부지를 어디로 가는 것들은 사업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상도이동 주민센터가 민자 사업의 특성을 상도이동 주민센터에만 안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는 이 제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 시설이 들어온다고 상도이동센터가 저 보건소보다 빨리 들어가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계획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주민센터가 들어가기로 공약 1호라고 해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청장님이 오셔갖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청장님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헬스케어 들어올 당시에 보건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껏 있다가 10월달에 올 10월 24일에 이거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민자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전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시설을 신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내내 설명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가 자기 멋대로 구역을 결정하고 정형화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도 자기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들어온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대방 상거리 같은 경우도 공공이 나서서 거기에 따른 그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뭔지 구역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 정해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만 듣겠습니다. 그만 듣고 헬스 케어 앵커 시설이 동작 구민들이 몇 프로나 거기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 동작 구민의 5명 중에 한 분이 노인들이십니다. 어르신들입니다. 이거는 이 노인 정책에 대한 것은 이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부지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상도 일동에 그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우리 상도 일동에 정말 수건 사업이 사우나랑 목욕탕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도 함께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이게 동작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은 헬스케어 앵커 시설을 이용하실 됩니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센터는 온 주민이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서운해하시죠. 결국은 청장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경제국장님.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담배 소매 지정 사실 조사 의뢰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동작구 내 담배 소매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한 809개소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대답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요거를 확인했을 때 예. 500 몇 개고 예.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행정감사 때 813개라고 또 답이 왔습니다. 예. 이거는 2달이 지났는데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거를 811개에서 500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2개를 또 플러스해 갖고 행감 때 그게 답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전 너무 한심합니다. 담배 소매 지정 대상 목록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809개소를 대장상 가지고 있는데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계획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가게를 하다가 폐업을 하면은 담배 소매인 지정된 것도 같이 폐업을 해야 되는데 슈퍼를 하셨으면 슈퍼 자체만 폐업을 하고 폐업을 안 한 곳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800 몇 곳이 지금 담배 그 조합에다가 드리고 이거를 한 번도 제가 보면 10년 동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막 제가 조금 이게 살펴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전화를 해봤더니까 그 아파트 짓는 부지에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직원이 일을 좀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지정됩니까? 담배 소매인이 이제 하시고자 하면은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7일 동안 공고를 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7일 동안 공고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판매를 하고자 하는 분이 지정 신청서를 과외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 서류하고 결격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조사 의뢰를 합니다. 담배인 협회 그 판매인 관악 조합에다가 사실 조사 의뢰를 그 해서 사실 조사 접합서를 내용에 대해서 받고, 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조사라면 이제 관련되는 이제 주변의 인근에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100m 거리 제한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제 거리 제한이 적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적합하다는 공문을 조합 측에서 이제 보내주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지정서를 동작구의 발급합니다. 사실 조사는 한국 담배 판매인 협회 관악조합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조사 업무를 관악조합에 의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에 근거를 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2010년도부터 7월부터 저희가 관악 조합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뭐 부서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에 협약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제반적인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하면서 담배인 소매인들도 만나서 의견도 청취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배 판매인 그 조합에서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담배 판매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단체로 나오는데 이 담배값 경고 그림 법안에 대한 혐오성 완화, 혐오성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다음 금연 광고 가처분 신청, 담배 진열 및 담배 광고 설치 금지 법안 저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공단체나 그 국가에서 금연이나 절주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금연을 하라 하고 그 담배값에다가 그 혐오스러운 그런 사진을 넣어가지고 담배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혐오스러운 거 이거를 완화하겠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시책하고 거꾸로 가는데 참 좀 답답한 면이 있고 또 이 담배 사실 조사를 예. 그 타구에서는 그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우리 동작구도 그 이 사실 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가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한 군데가 하고 있고 6군데는 그 공무원하고 조합하고 네. 하고 있고 나머지 구들은 저희 같이 이제 그 조합에 의뢰를 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전수조사하면서 소매인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른 구청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서 7월에 계약 갱신을 할 때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송파구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힘든지. 근데 거기는 한 달에 10건 내지 20건 들어온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9월 달에 얘기를 하고 지금 12월 달까지 우리 4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최소 많이 들어와도 5건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직접 좀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내냐면 이 담배 조합이란 곳이 담배 판매인들 그 판매소를 결정해 주면서 와서 가입비 내라. 당신들 가입했으니까 10만 원 내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따박따박 온라인으로 이거 조합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작 구민들의 그 필요치 않는 돈들이 한 달에 한 350 정도 그분들 그 월급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 주민들을 우리가 지켜야지 담배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뜯어갖고 생활을 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들이 그 조합비를 안 낼 시에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가지고 받으러 다닌답니다. 제가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그 담배 판매소를 나갔더니까 이렇게 체인점 같은 데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다 이게 들어줘갖고 얼마가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개인이 이렇게 등록이 된 데는 그 가입비가 나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통장을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 가입비가 얼마나 나가냐 이랬더니 매달 5,000원씩 꼬박꼬박 나갔다고 이렇게 펼쳐갖고 보더니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갖고 그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안 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몇 분. 근데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같이 조례에도 나와 있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돈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그분들의 그 인적사항 같은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를.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 가입할 때 이거를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야 돼요.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 공문이 나갔어요. 공문이 나가고 제가 꼭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가입을 할 때 가입비 안 내도 되고 조합비 안 내도 되고 조합에서 당신들인데 뭐를 요구하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해갖고 조합비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도 된다고 그 얘기를 꼭 좀 공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이 업체들하고 동작 CU나 이런 업체들하고 이게 안 뜯기려면 공무원이 직접 이거 사실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야 그거 센치만 재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맡아갖고 하시고 아무런 이 제재가 없어갖고 이분들이 막 담배 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나가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분들은 그렇게 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안 되는 부분을 왜 이 사람 상무가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해달라냐고 책상을 두드리고 막 협박을 하고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그런 부당한 그런 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계획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의원님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합 가입 의무는 가입하는 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조합비 납부도 자율적인 사항이라는 거를 안내문을 만들어서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다 공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출근길에 한방눈이 많이 와서 출근하시는데 힘드셨겠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제설 작업으로 힘드셨겠지만은, 그래도 옛날 성현들의 말씀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그 다음에 풍년이 된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 1동 2동 지역구 의원 변종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이라 하면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동작구청의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입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이 목적의 사용 금지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획으로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딱 맞게 집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 변경 등의 방법으로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급하게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장의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용 사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 전용 19건 4억 8천만 원, 변경 46건 17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현재까지는 예산 전용 70건 12억, 변경 73건 35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최근까지 예산 전용과 변경만 놓고 보아도 약 47억입니다. 2022년 대비 2배가 넘는 건수 및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무려 15억을, 영유아 보육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각각 7억이 넘는 금액을, 어르신 정책과에서는 3억 6천, 그리고 운영지원과에서는 3억이 넘는 금액을 전용 및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 전용 및 변경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 예산이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 추계와 편성까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올해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구청장
한마디의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제재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현충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위해 소음 진동 관리 연구 용역비 중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인데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용한 예산으로 현충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서울경찰청에 무상 대부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라이더 카페 허가를 내줄 때부터 오토바이 관련 안전 문제와 소음이 발생될 것은 예견된 것이 아닙니까? 흑석초등학교 근처에 라이더 카페가 생기면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음의 진동관리 연구 용역비 중 4,050만 원을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항목으로 전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음 진동관리와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당초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따른 사업에 쉽게 전용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당초 소음 진동관리 연구 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혀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소음 진동관리 연구 용역비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운영지원과에서는 올해 초 청산의 직원 심리상담센터 조성공사를 위하여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시행할 공사였으면 작년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 또한 구청의 안일한 업무 추진 및 예산 운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하는 사회복지보조금 항목에서 시설비 등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하여 어린이 영어 놀이터 리모델링 비용 부족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 놀이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사업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는 누가 봐도 목적이 다르며 2억이 넘는 큰 규모의 예산 증액은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절차에 맞게 추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에서는 동작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려 8억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2월 예산에서 1천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작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무려 8억이라는 예비비를 사용했을 만큼 정말 동작취업센터 조성이 급박한 사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이렇게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경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 부분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입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까? 국민의 세금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정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 2동 지역구 의원 신동철입니다. 지난 1년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간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다듬어서 내년 한 해에는 승천하는 청년처럼 모든 동작구 주민이 행복하고 건승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동작구에서 개최되었던 맥주 축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6일 노량진 축구장에서 맞으면 서울 맥주축제. 가수 코요태와 이찬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며 열흘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물품 대여 사업을 하는 손정원 씨도 이동식 사장실 40여 대를 납품하는 동안 문제는 그 다음 행사입니다. 이틀 안에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행사 운영진들이 우연 연락을 해주고 작성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축제 조직이 사내 이사는 행사 이후 위원회를 사직했다며 가를 뺐습니다. 전체 금액은 6,6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300만 원 대송을 일반 운영권에 있는 그리고 청구를 농협을 그런 것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마저도 저한테 답변을 하십니까? YTN 취재 중인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텅 비어 있었고 운영진들도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운영진들이 잠적하면서 행사 부스 보증금이나 카드 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업체가 40여 곳, 피해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하고 구청장이 축사까지 했던 상황이라 지자체 행사인 줄 알았다며 분통을 서두릅니다. 자기는 구행사 단순 대관이 아니라 구행사에 같은 개념도 되고 보도자료도 되고 그다음에 또 소식지에도 되고 다 됐단 말이에요. 동작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은 민간 행사에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구청 차원에서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주의 조치가 보니까 본인들한테 이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지고나 이런 데가 싫었던 거죠. 벌써 한 달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축제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 기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 불경기에 대금까지 받지 못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자, 동작구를 이렇게 널리 알리신 동작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자리 이렇게 만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하여튼 뭐 구청장님 그 비서진에서 몇 번을 그 면담을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면담을 뭐 이런 거는 사실 차 한잔 마시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혹시 후반기 구청장님 그 비서진에 뭐 다시 구성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비서실요? 예, 예. 뭐 일부 직원이 뭐 이렇게 전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이 잘못이 아니라 비서진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인사. 뭐 1년에 한 6번도 하시면서 비서진은 그렇게 보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어를 이상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자, 서울 맥주축제. 이 제목은 우리 동작 구민들 비롯해서 구의원, 우리들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정도였는데 구청장님 서울 맥주축제가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줄 알고 승인해 주신 겁니까? 서울의 맥주 축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있었고 서울에서 하는 맥주 축제라고 얘기를 들었고 우리 동작구에서 동작구 지역에서 하는 맥주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승인은 구청장님이 하신 거 맞으시죠? 이걸 뭐 승인이라고 해야 될지 인가를 해야 될지 그럼 이게 누구 지시로 허가라고 해야 될지 허가해 주신 건 최종 허가 맞으시잖아요. 뭐 인가가 맞는지 허가가 맞는지 승인이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따지시고요. 근데 지금까지 따지시지 않고 이거를 허가해 주셨다?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잠깐만요. 저 죄송합니다만. 예. 네,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편하게. 그 영상을 왜 찍으십니까? 영상 여기 다 찍고 있는데. 그거야. 의원의 고유 권한이에요. 질문에만 집중하세요. 질문에만. 찍고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제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세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이준우 씨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준우 우리 청년 취업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잘하시는 거네. 그죠? 직원이시니까.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직원입니까? 네, 취업 기간제 공무원이죠. 그러니까요. 청년 일자리 센터 센터장님 네. 맞으시죠? 그럼 잘하실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사회이사 그 맥주축제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분이 지분이 제일 높던데 그 부분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네, 그럼 이 승인할 때 충분한 검토와 동작 구민들의 안위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최초 이분들이 급조한 법인을 했어요. 올해 6월 5일 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는데 동작구 그 센터장님이 거기에 사회이사로 참여하셔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7월 27일 날 서울 맥주축제 하겠다고 동작구에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1차 아시죠? 구청장님. 예, 한 달도 안 된 법인이 7월 27일 날 동작구에 딱 보냈는데 어느 정도 승인이 날라고 하는 찰나에 이걸 검토해서 협의를 했어요. 무슨 협의를 했냐? 협의 내용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한 12가지가 됩니다. 축제 기간에 청년 인력을 채용해서 동작구에 뭐 좋은 일을 하겠다. 동작구의 물품,
관내 물품을 다 사용하겠다. 축제 기간에 일정 수익은 청년 취업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동작구민들에게는 입장료 20% 할인해 주겠다. 낮 시간 동안 청년 취업 창남에 특강을 하겠다. 이게 지켜졌습니까? 구청장님, 이렇게 좋은 협약을 해놓으시고 왜 지키지 않으셨어요? 이 좋은 협약을 1차를 7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에 대표가 공란필 씨였습니다. 공란필. 이분이 갑자기 사임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축제 기간 일주일 남기고 9월 25일 날 대표자 바꿔서 박영희라는 분이 박씨입니다. 박영희. 이분이 9월 25일 날 10월 6일 날 축제를 하는데 9월 25일 날 신청을 다시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승인을 해줬습니다. 법인에 급조한 법인, 또 이렇게 불안정한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이런 축제위원회인데 이거를 일주일도 안 돼서 승인을 해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올해 작년에 건축허가가 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1년이 돼도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뭘 해도 동작구청에서 협조가 안 돼서 주민들이 못하고 안 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이런 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고 어려운 일을 승인을 하다 보니 보셨잖아요. 동작구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널리 알리셨어요. 너무나 이 방송 보고 저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영리행위, 공익성, 적당치 않게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준우 씨랑 이주리 씨라는 센터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심한다. 내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자,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허가할 때 어떤 식의 절차로 했는데 허가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건 저희 실무진들이 다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최종 승인자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는 게. 승인자라고 모든 절차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이렇게.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장님. 저도 구청장님 페이스북에 보면 여기에 행사장에서도 여기 참여해 주세요라고 홍보도 하시고 페이스북에도 이런 행사가 있어요 얘기하고 어느 행사장에 가서 오늘 2,000원 씨 오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지역에 축제가 열리는 그렇게 관심 있고 아니 그렇게 일이죠. 관심 있고 이렇게 했던 거를 이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게 만든 게 어떤 게 불법이란 얘기입니까? 10억을 못 받았잖아요. 여기 관에 여기 참여했던 업체들이 10억을 못 받았잖아요. 10억을 못 받은 그게 어떤 법에 무슨 불법인데요?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그 당사자들이 아까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자, 구청장님,
내가 아까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례에 분명히 영리 목적으로 거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아니, 그 최초부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를 왜 모르세요? 그걸 왜 아니 국어에 정확히 우리 한글로 써 있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그걸 모르세요? 답변 들을까요? 예, 드리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기회를 확대하는데 국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자, 구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노량진이 어딥니까? 노량진이 뭐 하는 데입니까? 10일 동안 10시까지 거기서 꿍꿍꿍꿍 거려야 되는 장소입니까? 우리 그 노량진 그 축제를 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와가지고 무슨 많은 국민들이 옵니까? 거기에 사람 없어갖고 구청장님이 내가 심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구청장님이 홍보한 거 아닙니까? 안 오니까 홍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노량진은 아니 의원님 노량진은 언제 안 오니까 제가 안 와서 언제 홍보를 했습니까? 제가 이 아니 그만 얘기하셨잖아요. 개최하기 전에 홍보를 했지. 내가 아이고 이찬원 씨 올 때 이찬원 온다고 한다고 행사장에서 얘기하신 게 누군데 금방 시인하시고 또 왜 말 바꾸세요? 말 바꾸지 마세요. 사람이 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무슨 말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그랬잖아. 이찬원 씨 오면은 이찬원 씨 행사장에서 내일 이찬원 씨 오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얘기했다고 금방 시인하셨잖아요. 금방 시인하셨잖아요. 그리고 SNS에 홍보하셨잖아요. 그거는 개최 시행 전에 홍보를 한 거고요. 많이 오시라고. 아니 그 이후에 언제 제가 홍보를 했습니까? 아이 참. 행사장에서 얘기 안 하셨어요? 행사장 갔을 때는 얘기를 했죠. 그게 홍보지 그럼 뭐예요? 아니 홍보라는 뜻 모르세요? 뭐 늘상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 행사 열흘 동안 행사장 가가지고 국민들 오라고 행사 열흘 동안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행사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 오라고 아니 국어를 모르세요? 아 나 진짜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 겨냥됐어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 발언 시간이 있어서요. 자, 예, 부총장님, 우리가 뭐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이런 잘못된 거를 서로 이 자잘못을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을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좋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도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또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하고 무슨 구청장하고 무슨 뭐 거래가 있는 것처럼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여기에 무슨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하고 내가 말을 끊었잖아요. 중간에. 끝까지 좀 들으세요. 끝까지 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도 잘 못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량진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10일 동안 10시까지 꿍깡거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청장님. 거기에 10월이면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일 동안 그거를 그렇게 공부하는 학원 특구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그리고 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본동, 노들역, 노량진에서 한정거장에 있는 노들역에 주민이 정식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게 맞는, 거기 노들역에서 시끄러우면 노량진은 학생들이 그때 이게 무슨 피해를 받겠습니까? 공부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그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허가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40개 업체 중에 동작구에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이 협약 내용대로 거기 부스에서 동작구 업체들이 가서 판매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했다고 보십니까? 관내 업체, 축제 기간에 물품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보시냐고요. 이 축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 동작구는 동별 축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구처럼 이 동작구 차원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고, 그런 축제가 필요한 거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별 축제도 필요하지만 저 구청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걸 왜 자세히 안 들으시는 거예요? 답변 드리지 않으면 들어보십시오. 관내 업체, 그 관내 업체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관내 업체를 여기를 관내 업체만 받으려고 한 축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협약은 뭐하러 하십니까? 무슨 협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내 업체랑 하겠다고 그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아니 이거를 너무 이게 지금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전 국민이 다 아는 이거 동작구의 문제 10억 못 받아서 연합뉴스에 나오는데도 이걸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최초에 서울 맥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이거 넣었을 때 동작구청 협의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럼 이거 한번 안 보시고 허가하신 겁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이 정도도 한 번 안 읽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10일 동안, 그러니까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에 와서 사업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호소를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최초 이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들춰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지. 내가 맥주 축제 관련해서 질의응답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이 정도는 보시고 오셨어야지. 저희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당초 취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잘못 전달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그런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 다만 송도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행사인데 이미 검증이 된 행사였었고, 우리 동작구에서 이런 행사가 열어지면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었고, 그런 기회에서 우리는 이제 안전관리, 그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 인파관리에 중점을 뒀던 상황이고,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이러한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그다음에 우리 문화 향유라든지 이러한 즐거움을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하는 시행 시기가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그 행안부라든지 이런 관계기관 소방서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잘못된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 자체에 원래 했던 취지를 폄하하시거나 이거 왜곡되게 무슨 사인 간의 거래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노량진에 그 야구장, 축구장 사용할 때 기본적인 사용 허가 조건이 있어요, 구청장님. 그리고 거기에서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청장이 왜 이분들이 이걸 하는데 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죠?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40개 업체에 와서 거기서 판매 시설하고 그 사람들이 청소까지 다 해야 되고 나중에 시설물 복구 및 하부 잔디까지 보전을 그 무대 하부에 잔디 손상 부분까지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거 아십니까? 네. 부총장님? 자, 그 상황에 저는 더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우리 구청의 공보관 복장을 하신 분들이 누군가 지시를 해서 거기에 갔겠죠? 그 주위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안전관리 명목으로 해서 최대 인파가 모였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불꽃축제, 그때 여의도 불꽃축제에서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해를 합니다. 안전, 아까 얘기했던 그 이후에도 직원들이 거기 가서 수시로 가서 보셨죠? 그 관리도 하시고. 구청장님 지시했으니까 같이 그냥 자발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구청장 지시한다고 가고 안 가고. 아니,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 담당 직원들은,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가서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살필 의무가 있는 거죠. 구청장이 알겠습니다. 그걸 뭐 그거는 저 모니터링한다고 인정하는데, 네. 추후에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청소해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분들을, 나는 요즘 이 노량진 야구장 이거 맥주 축제 관련해서 왜를 3번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 의원님, 근데 구청장님, 피해 금액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아까 유세도 나왔지 않습니까? 한 15억 가량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바에 의하면 저는 이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피해 내용을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봤을 때 10억 689만 7,297원입니다. 피 같은 돈입니다. 구청에 이분들이 아까 뉴스에도 보셨지만 그분들이 동작구청에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이 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에서 구청의 행사인 줄 알고 와서 아무 의심도 와서 진행을 했는데 5일 차쯤 됐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때 혹시 아까 구청장님 얘기하셨죠? 직원들 수시로 가서 있으면서 했었다고. 그때 동향 파악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직원 없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보고를 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청장이 관내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거나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적인 행위입니다. 뭐 유별나게 뭐 매일 가서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 구민 노래자랑 할 때 한번 갔었었고 초반에 개막식 할 때 가서 인사했던 것이 다였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구청 차원의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이런 일을 미리 좀 예단을 했더라면 구청장이라도 진짜 사람들을 좀 오게 만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에 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분야 향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계획된 의도처럼 무슨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장님, 자, 우리 구청에 연관된 이진우 씨는 지금 어떤 식의
조치를 하고 계시죠? 본인이 의원 면직을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 감사관 담당자의 자체 조사를 지금 실시해서 12월 중에 징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준우 씨를 관리하시는 분이 구청장님 말고 그 위에 누가 계시죠? 구청장이 중간에? 뭐 담당 부서도 있고 뭐 여러 뭐 감시 뭐 관리보다는 아니 이진우 씨를 채용하기 전에 처음에 이 인사검 채용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관리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분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총괄 실을 취업시험 안내센터를 총괄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취업지원센터가 여러 개 합해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어느 부서가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한 거고요. 예컨대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총수라든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언론 보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었고 또 저희가 감사관실에 조사를 해본 결과 부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취할 생각이고요. 또 뭐 우리 또 답변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분들이 어차피 동작구의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작구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분들한테 우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구제 대책을 가동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우리 동작구에 와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진우 씨가 지금 대표 사회인사 중에 대표격이잖아요.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서울 맥주축제 이진우 씨가 대표격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왔을 땐 그분에 대한 인사조치 후에 인사조치하면 그분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식의 조치가 있나요? 그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업체에서 피해를 보는 업체에서 지금 소송 아까 지금 언론 보도 난 것처럼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 법적 대응 상황을 봐가면서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에도 또 본 예산에 맥주축제 올라왔다 삭감하셨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구청장님 그 1년 예산하는 자리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연합뉴스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본 예산에 맥주축제라는 그 단어를 써서 인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디밀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산할 때 뭐 전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예산은 언제 짜십니까? 그렇게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게 취지가 무슨 뭐 개인의 아니 예산 문제 얘기하잖아요. 예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익성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니 예산을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같이 의회랑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폄하하시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니 그 예산 물어봤는데 왜 또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예산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서 왜 그걸 찍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예산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시려고? 그렇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식의 행정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모두 발언 하잖아요. 계세요. 마무리 말씀 중입니까 지금? 네.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건이 있는데 구청장님이랑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마치고요. 고생하셨어요.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아예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경제국장님 나오세요. 생활경제국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그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전할 때 리모델링 하셨죠? 예. 1억 2,733만 6,060원을 사용해서 여기 동작 50+ 센터 2층에서 신대방 쪽으로 이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비비, 우리 아까 변정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적법한 행위였나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 아니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자, 지방자치법 예비비 사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50+ 센터를 이전해야 될 정도에 이전할 때 본예산에 잡아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이전하면 안 되는 거고, 갑작스럽게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나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취업지원센터를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작년 12월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본예산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아니, 국장님. 네. 그럼 그 정도로 그게 위급한 상황이, 그걸 이전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 50+ 센터를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 업체들을 내쫓고 누구를 위해서, 거기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운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를 쫓기 위해서 했다는 아니, 말씀은 제가 50+ 센터 2층을 누구를 지금 현재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50+ 센터 취업지원센터가 그게 누굽니까? 누구?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를. 취업지원센터는 구청에 있던 일자리 플러스 센터, 그다음에 드림센터에 있던 어르신 일자리 센터나 동작주식, 국장님, 청년 일자리 센터. 제가 얘기할게요. 일자리 센터 한 곳으로 모이셨잖아요. 모였죠? 예, 모여있던 일자리 센터를 한 곳에 모으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동행 일자리를 하시고 싶다 하면은 구청에 있었던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들리셔서 구직 등록 필증을 받으셔가지고 드림센터에 방문해서 어르신 일자리 센터에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좀 번거로움도 있고 거리상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아니, 국장님,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어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고 예. 일자리 자체도 그때는 동작구에서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겨울에 그거 일자리 센터를 굳이 옮겨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게 합법하다고요? 저희는 이제 겨울,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겨울에 그분들은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에는 가장 적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구청장님이랑 너무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제가 시범 개분을 잘못해서 오랜 시간 얘기 못한 거, 그 다음에 도시국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예비비 사용, 아까 우리 변정득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예비비 사용은 신중해야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저는 요즘 동작구에서 진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진짜 동작구에서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까도 맥주 축제니 예비비 사용이니 의원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동작에 썩은 냄새가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본 의원은 이게 동작구에 향기로운 동작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전욱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 그러신가요? 오늘은 서면 답변이라 답변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331회 동작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